안녕하세요. 임주아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들은 가치주와 성장주 보시고 있으시잖아요. 하반기 어떤 걸 사야 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 지금 2차 감염 확산 이후 딱 두 가지 섹터만 보시면 돼서 그 부분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태원, 임주아 더블로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뭉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조건식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후보 섹터들, 인기 있을 종목들 한번 같이 어느 분야에서 찾아야 될지 카테고리를 대분류에서 중분류에 소분류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2차 감염 이후 코로나 제2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주를 사셨고 그 다음에 방역주를 사셨고 그 다음에 백신주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치료제까지 다음 순환매 장세를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통신주나 2차 전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소부장으로 보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감염 이후에는 딱 두 가지 섹터만 뒤지면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밀레니얼 소비입니다. 일단 소비 위축은 당연하죠. 다 집에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사 먹지도 못하고 쇼핑도 못하고 뭐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 사실 필요한 물건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위축은 V자형 회복과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그 많은 활동들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밀레니얼과 접목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수혜가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D2C, 그 다음에 리세일, 그 다음 구독, 옴니채널, 홈코노미, 힐링, 웰빙 분야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포인트입니다. 재정 부양책의 최대 수혜는 당연히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인프라 5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 인프라 5G가 어느 순서대로 돌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5G를 먼저 돌던지 아니면 인프라, 신재생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게 됩니다. 그럼 코로나 마스크,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방역주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요 세 가지 안에서만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긴 스윙이 나오면 그 후년 내년까지 이어가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수소에서 멈추지 않고 전기차로, 그 다음에 ESS, 전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ESS,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전반으로의 확산이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19 2차 감염 이후 코로나주가 한 바퀴 순환매가 되게 되면 향후 1, 2, 3주 안에 이쪽 어딘가의 종목을 미리 사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반드시 긴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회복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될지 성장주에 투자해야 될지 가치주인데 성장도 할 수 있는 그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히 급등주만 사고 파는 순환매 장세에서 테마를 타고 다니실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성장 테마 속에 뭐가 있냐면 확고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새로 신사업을 열 수 없는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진입장벽을 놓고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출을 내면서 점점 독점 과점 같은 방향으로 매출이 계속 한쪽 기업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확고한 진입장벽을 가진 기업의 성장 테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나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로 이연돼서 계속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어닝 서프로가 팡 터질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생태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우산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막의 날씨로 바뀌면 물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든지 바로바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생태계에 적응한 기업들을 컨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유통,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의료 장비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도 폰이 아니라 PC, 태블릿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쪽은 아무래도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는 워낙 소프트웨어는 계속 어떻게든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의료 장비 쪽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 사셨던 섹터가 들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는 업종들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구 소비재,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IT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내려갔는데 왜 안 올라오지 하실 때면 IT 하드웨어는 하반기로 뒤로 좀 밀리니 앞에 지속 가능, 성장 가능한 걸 먼저 사고 계셨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신 후 자연스럽게 하반기 회복주로 이동해 가시는 플랜을 짜시면 내가 산 종목 왜 이렇게 한 가지 고민하실 일이 없습니다. 테마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익 복원, 힘이 있는 회사들을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데 이익 복원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5G, 지금 못 벌어도 나중에 벌 수 있죠. 그리고 플랫폼, 지금 조금 벌고 있지만 점점 시장이 확대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리고 럭셔리, 중요하죠. 네, 그리고 항공과 방산 부분은 계속해서 국가 간의 어떤 신경전들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굉장히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소비, 결국은 국가들은, 신흥국들은 소비를 부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 전체 큰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은 인프라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주들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밀레니얼 소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포함되는 종목을 조금 더 중불류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IT 하드웨어, 지금은 못 가지만 제가 하반기로 이연되는, 그리고 이익 복원력이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핸드셋, 그리고 내구 소비재와 의류. 지금은 밖에 안 나가 사 입을 옷이 없지만, 저도 지금 계속 똑같은 옷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입고 있는데 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밖에 많이 활동하게 되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의류를 소유하겠죠. 그다음에 자본재, 그다음에 항공과 방산. 지금은 여행도 안 가고 운임도 안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이익이 복원되는 힘을 가진 건 항공 방산 쪽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엔지니어, 지금은 사실 사람이 많이 몰 수도 없고 무슨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그걸 판매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설 엔지니어링은 한꺼번에 몰렸다가 해외 수주 터트리는 걸로 이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전력 생산, 지금 사실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세계 뉴스에서 빙하가 녹는 걸 보고서는 뭐 우리 빙하도 아닌데 뭐 남의 나라 빙하 녹는 거 환경 중요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신재생이 정말 시급한 걸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정력 생산이 이익 복원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흥국 소비가 늘어나면 이 신재생 전력 생산 더 많이 해줘야지만 이 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행주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모든 공연이 멈춰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콘서트도 안 되고 뭐 미팅도 안 되고 공연도 안 되고 앨범도 못 팔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 당연히 이익이 복원이 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지금은 사실 있는 장비를 쓰면서 어떻게든 생활하고 계시지만 밖에서 활동하시게 되면은 결국 신제품, 새로 나온 폰, 새로 나온 PC를 사셔야 될 텐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부품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금리 시대로 갈수록 이자가 점점 싸질수록 금리가 내려갈수록 반드시 소부장 중에 장비, 부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 복원력이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고 사둬야지만 쭉 내년까지 12월을 거쳐 긴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할 수 있습니다. 지속 성장입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산을 팔다가 비가 그치면 양산을 팔다가 그 다음에 너무나 가뭄이 지면 물을 팔 수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사실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얘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기업들을 컨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당연히 목표 주가는 기관이 계속 레벨업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그 파트가 어딘지 대분류랑 중분류로 나눠봤습니다. 대분류는 당연히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이게 완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아플 것이고, 이게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리신 분들도 병원에 왕래를 하기가 예전보단 조금 어려워지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헬스케어 서비스는 당연히 지금은 헬스케어 서비스가 뭐 저게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코로나 금방 끝나겠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모든 종목들이 다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기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있다면 우리 국가의 안보와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해서 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 실적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용품, LG전자가 증시 밀릴 때 안 빠지는 거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 사야 되지? 고민 많이 하셨죠? 이거 얼마까지 가는지. 가정용품이 가구 다음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시즌 1 때,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소파 바꾸고 침대 바꾸고 TV 다이 바꾸고 이랬는데, 시즌 2로 지금 가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집에 있어야겠구나. TV, 스타일러, 왜냐면 방역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청기, 이런 것들, 그래서 소독하는 모든 장비들을 가정에서 구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코로나 시즌일 때는 사람 이렇게 오면은 열을 귀에다 재거나 이마에다 재서 확인하고 들어갔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긴 그 카메라 화면이 있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온도 조절 자절로 돼서 얼굴이나 신상까지 기록 다 해가지고 넘어가는 건데요. 이런 용품들이 점점 IT 소프트웨어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전력생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집에 있게 되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정용 전기세랑 기업용 전기세랑 금액이 좀 다른 거. 기업용 전력은 뭐 건물 위에다가 자가 발전기를 놔서 전력비를 좀 낮출 수 있게끔 했었고, 그걸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을 한 걸 가지고 법인세를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인세를 더 낼 수도 있고 해서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정비가 좀 줄었겠죠. 왜냐면 다 재택을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럼 집에서 근무한 나는 노트북 말고 전기세, 수도세, 이 모든 회사가 내야 될 돈들을 제가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용 전력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정용 쪽으로 전력을 하게 된 부분은 좀 신재생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분류고요. 여기 중분류로 들어가시게 되면 중분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파트.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보셨지만 알고 보니 내년까지 쭉 갈 수도 있는 종목, 당연히 대장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는 반드시 이것은 이연수와 함께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이 파트는 지금은 사도 좀 밀릴 수도 있고 지지대 못 받고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지금 사두시면은 반드시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섭지 않게 잘 쭉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그다음에 AI와 산업 자동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로 가려면 반드시 멍청한 전기차랑 멍청한 전기차 배터리, 멍청한 신재생 에너지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AI와 산업 자동화를 통해서 세트 메뉴처럼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도 순환매 장세로 되겠죠. 그다음에 항공과 방산, 그다음에 히토류도 단순히 그냥 재료, 뉴스 재료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AI와 블록체인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만은 다소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돌아오는 하반기에 학회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4월 달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 밀렸던 학회가 다 12월에 몰려 있어요. 3월 달 것도 12월로 갔고요. 4월 달 것도 12월로 갔고요. 5월 달부터 하는 학회들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했지만 나머지 이게 다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하고, 대분류 안에 소분류로 요게 꼭 핵심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 그리고 우주 산업, 그다음에 헬스와 웰빙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트, 대분류, 중분류, 지속 성장 가능한 거는 지금 사두시면 다소 5에서 마이너스 15% 혹은 상승 3% 하다가 밀리는 그런 박스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순환매해서 결국은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말고도. 근데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는요. 3년이나 2, 3년 주기로 10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금융장세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이 지났고요.
살짝 여기 실적 장세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데 실적이 나오면서 비 오는 날 우산 팔고 그 다음에 날이 개면 양산 팔고 물이 없을 사막이 되면은 물을 팔고 뭐 이런 그 중간 지점 뭘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실적을 내는 회사들을 살짝 걸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래서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중간에서는 너무 많이 가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많이 가 있지만 더욱더 실적이 날 수 있는 것들은 끌고 연말까지 가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 사이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일반 실적 장세에서는 배당주는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근데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사이에서는 배당을 주는데도 주가가 너무 많이 가 있는데도 한 번 더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형주 주도주는 꼭 내 계좌 안에 한 개라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셨다가 무엇을 사야 될지 저와 함께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볼 텐데요. 양태원, 임주아의 더블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왕자 양태원 대표님하고 기술적 분석의 신? 제가 함께 지금 그 양태현 대표님이 종목을 셀렉하는 기준들의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같이 섞어서 조건을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만든 조건 검색식의 가장 높은 기간 내 수익률이 한 600%, 400%짜리 종목이 검색이 됐었어요. 근데 양태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종목을 선정하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에다가 구현을 해봤더니 최장 3개월 내 6월 2일 기준 8월 15일까지 기간 내 최고 수익률 1423% 종목을 좀 꺼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내 최고 수익률이 400에서 600%로 제가 만든 식에서는 한 400%가 맥시멈인데 400에서 600% 사이의 종목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조정장이 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꺼져 있고 내려가 있고 싸게 돼 있는 종목들인 상황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연말까지 스윙할 수 있는 길게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이 식을 좀 제공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한경에서 창립 이래 남녀 혼성 콜라보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전용 조건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고요. 2100선 코스피 지수 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시세가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개인 수급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밑에 깔아주고 있는 위에서 다시 한번 제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보통 아이디 비번 주소 다운만 받으시지만 저는 직접 어떻게 넣어서 만드는지를 가르쳐 드릴 예정인데요. 다 만들어진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도 혹은 주식을 오래 하셨지만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조건 검색식의 조건은 제가 뭐 방송에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종목 검색식을 3개월 기준으로 6월 2일 날 만들어 봤더니 기간 내에 3개월 최고 수익률이 1423%, 녹십자 홀딩스 EU가 나왔고요. 삼성중공 후 950, 현대건설 후 318, 삼강 M&T 185%가 나왔고요. 2개월 기준으로 많게는 610, 적게는 494%건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선주는 제가 여기 규정상 뭐 문자를 보내거나 추천한다거나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주가 아닌 걸 뺀 일반 종목을 제가 직접 낮에 방송하고 있는 미스터 주식왕의 종목 포트에 편입을 해서 대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저희 대회 진행할 때 7월 16일 날 제가 TV에서 이걸 종목을 포트를 넣었고요. 그 당시 가격대가 한 6,000원 정도 가격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00몇 프로를 다 먹은 건 아니고 일단 종목이 검색된 걸 좀 확인한 다음에 매수 포착 신호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야겠다라는 표시가 딱 나왔을 때 진입을 했던 날짜가 7월 16일이고요.
기존에 시그널들이 있었고 검색식에서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 대회에 나가야 됐던 시그널들을 포함해서 7월 16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시세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었을 때부터 들어가서 가격대는 5, 6천 원에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요 가격 10,000원 구간에서 다소 정리를 하고요. 대시세가 한번 나서 지금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요렇게 트레이딩을 직접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조건식에서는 6월 30일 날 한국바이오젠을 사라고 시그널이 나왔는데 양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조건식에도 조건이 축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식에서 문자를 보냈던 내용인데요. 어디서 사라고 제공을 6월 30일 날 9시 49분에 문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8월 1일 기준으로 2주 기간 동안 여기 한국바이오젠, 저는 이런 상품 선물은 잘 안 하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기 때문에 다소 기간 내 수익률은 50% 미만이지만 2주 기간 내에 20%, 30% 미만인 종목들을 셀렉해서 한국바이오젠이 양태현 임주와 콜라보 만든 검색식에서 다시 한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8월 12일 날 매수 포착 신호로 사세요. 지금 이 가격입니다. 라고 나와있던 그날 문자를 보내서 결국은 22% 수익으로 예쁘게 마감을 8월 13일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내에 마무리를 됐는데요. 지금 현재 어저께 그저께 저희가 만든 검색식에서 제넥신이 추천이 돼가지고요. 그 종목을 일단 문자로 나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시트에서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종목은 그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주화의 검색식에서는 여기서 발생됐지만 주화와 양태형 검색식에서는 요 구간 대시세가 나기 직전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을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특정 지표를 통해서 10,000원에 신호가 딱 거기를 터치하고 깰 때 1480원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조건 검색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종목이 나와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샀을 때 좀 스윙을 할 수 있고 너무 기간이 길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교육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치주, 성장주 혹은 가치주인데 성장도 하는 주를 사실 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 대선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셔야지 샀다가 너무 밀려서 물리지 않고 샀는데 더 갈 수도 있는 그거 안내를 합니다. 일단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랑 조 바이든이 경쟁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위챗, 틱톡 금지 행정명령 내렸고 바이트댄스 셀카 찍으면 움직이는 그 바이트댄스 틱톡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킹 시도는 트럼프 재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뉴스가 나와 있으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 관련해서는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을 지명하면서 인기몰이를 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둘은 어떤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 대비 바이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재선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만은 대선은 끝까지 가봐야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강한 사람에 대해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작동해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현상인데요. 핵심 지지층이 동정 효과를, 동정심, 너무 이 사람 뽑고 싶다, 불쌍하다, 쟤 너무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최소 내가 살짝 도와준다고 해서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뽑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으로 확 올라오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언더독 효과를 내려면 약간 말을 어리버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왕좌왕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미달한 불쌍한 느낌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놓고 설명하면서 먹 때리고 화면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언더독 전략으로 트럼프가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과연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UBS요? 네.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인 캐스파커는 밸런스 인터뷰에서 선거 직후 주식 시장이 2%가 상승을 한다고 예상을 했대요. 잘 기억하세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얼마? 2%. 근데 트럼프가 지지하는 건 뭐죠?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 그래서 4년 더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업에 더 유리한 세금 정책과 규제 완화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거래요. 그럼 포인트 얘도 인프라. 그다음에 세금 정책,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다음에 시장이 2% 오른대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 전체적으로 충성도는 좀 낮고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바이든이 했던 행동들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이든 시대를 가장 기다리는 이 테슬라, 천슬라 돼 있죠. 천슬라. 그다음에 퍼스트솔라 같은 태양광 회사가 이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수혜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할 의향이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세액공제를 늘려서 기존에 예를 들어 제가 껌을 팔고 있는 회사였는데 돈이 남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세금 감면을 받는 식으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남는 게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50억 달러 예산을 전기차 발전을 위한 배터리 전기차 말고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보존하는 기술 ESS 에너지를 어디다 조정할 거예요? ESS죠.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권은 교체됐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되게 되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심판한 것이지 민주당을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4%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가 아니라 4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는 빅테크 기업과 함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만들고 있는 화이자, 백신 만들고 있는 길리어드 제약사가 관심 특징주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제2막 속에 가야 되는 섹터 대분류 중분류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반영한 양태원 임주화가 조건식을 구현을 했는데 종목이 괜찮게 차출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국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떤 공약으로 종목이 크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긴 스윙,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쪽 방향으로 긴 스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적당히 잘 다리를 걸치고 계셨다가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주화였습니다.